네, 금융권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퇴근길 머니. 이번 주에는 경제금융부 김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란 전쟁 여파가 결국 국내 증시도 강하게 덮쳤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장 초반에 좀 내려앉다가 반등세를 보였어서 선방하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무너졌네요. 네, 오늘은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한 하루였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1% 안팎 내리면서 생각보다 선방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급격히 강해졌고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7%, 4%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거래가 일시 정지됐는데요. 사이드카는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작동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예. 반도체와 대형 성장주들은 외국인 매도에 밀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깨지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예. 다만 모든 종목이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 가까이 오르는 등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정유주인 S-오일은 28%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준 하루였습니다. 네, 김 기자의 말대로 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을 보냈는데 사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지난 주말에 전해진 초반부에는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이 뭐 이렇게 붕괴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공습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생각보다 시장이 좀 침착하다 이런 평가도 맞아요.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불안 심리가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있었지만 주요 지수들이 큰 폭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고 낙폭이 커질 때는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한때 7에서 9%대까지 급등하면서 예. 공급 차질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장중 변동폭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예. 국내 증시가 오늘 오후 들어 변동성이 커진 것도 유가 급등으로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도 이런 상황을 반영했는데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오늘 62.98에 마감하면서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지수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지에 대한 기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격히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비트코인은 급락 이후 다시 1억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착수한 모습인데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지금 비상 대응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예. 금융위원회 주도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합동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핵심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과거 위기 때도 가동했던 장치인데요. 예. 회사채나 단기 자금 시장에 얼어붙을 경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당장 집행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런 선제 메시지가 심리 안정 일정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산업은행 8조 원, 기업은행 2조 3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3조 원 등 총 13조 3천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도 집행합니다. 예.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40조 원 규모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동성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세워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 말고도 시중에 이 금융권들 5억 긴급 수혈이라고 나왔는데 별도의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하죠? 네, 주요 금융 주주들도 일제히 지원에 나섰는데요. 네네. 하나금융그룹은 12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내놓고 업체당 최대 5억 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금리 우대도 적용합니다. KB, 신한, 우리 NH농협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긴급 자금,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등을 포함한 수천억 원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이나 중동 지역과 거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런 차원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금융권 입장에서도 유가 급등이나 환율 변동이 길어질 경우 기업 부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그렇군요. 자, 김치영 기자와 함께하는 퇴근길 머니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짚어볼 텐데
이번 주에 일정도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내외 변수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예. 우선 내일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 시장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같은 날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연체율 상승과 PF 리스크 관리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중국 양회가 개막합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와 경기 부양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라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말부터 미국이 서머타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 증시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 시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투자에 꼼꼼하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머니 김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